안녕하세요. 관리하는 남자 진규보그입니다.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원사님이 타령을 해서 그 잡았던 썰을 풀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어서 다른 타령병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그 병사들이 휴가를 복귀하는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거든요. 모든 휴가 나갔던 인원들이 복귀를 하면 모든 부대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.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타령병이 생겼다?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죠. 그래서 저는 항상 8시 정도면은 수사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. 바로 출동 준비를 하고 수사관님한테도 좀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항상 8시가 되면은 수사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8시에 이제 수사과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군탈이 떴어요. 한 명이 휴가를 복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부대에서 휴가 미복귀자의 신상 명세서를 싹 보내줍니다. 이름, 주민번호, 사는 곳,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은 여자친구 전화번호까지, 제일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도 적어라 라고 해요. 그것까지 싹 다 같이 옵니다. 왜냐면은 그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갈 수도 있고 여자친구한테도 갈 수도 있잖아요. 그 타령병이 뭐 여자친구도 있었어요. 그래서 여자친구 번호도 받았고 뭐 친한 친구들의 번호도 다 이제 알게 됐어요. 근데 그러다가 가족들 연락처도 없었고 가족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게 좀 떴거든요. 보니까 자기 친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에요. 남동생이 먼저 군대를 입대를 했고 먼저 탈영을 해서 육군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.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아버지는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셔서 복역 중인데 무기징역이고 죄명이 살인이에요. 밥통으로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. 그런 가정사를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.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스펙타클하다. 근데 너까지 이렇게 타령을 하면은 집안이 없어지는 형태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. 그래서 기억에 더 남는 이제 타령병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집 주소가 전라도 광주였어요. 본인 집으로 갈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살았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여자친구 집부터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섰죠. DP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. 그래서 KTX를 타고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어요. 내려가면서 수사관님께서 정보를 또 하나 줬거든요. 그 친구가 휴가 기간 동안 렌트카를 빌렸다. 검정색 그랜저 차량이다. 라는 정보까지 알고 이제 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는 잠복보다 뭐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? 뭐 저 창문으로 봤을 때 집 안에 누가 있나? 뭐 요 정도? 빌라였거든요. 그때 나 집 구조가 아직도 생각나. 집 구조가 아니라 빌라 구조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가운데가 들어가는 입구고 이 입구를 기준으로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. 선임이 이쪽에 있었고요. 제가 이쪽에 있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갔죠. 제가 선임을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제 등 뒤로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거겠죠. 제가 그랬어요. 누구누구 상병님? 이러다가 갑자기 뭐 차 한 대 뒤에 쓰면 어떡합니까? 했는데 진짜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차가 검정색 차량이 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선임한테 뭐라 했냐면 저 아직 소름 돋아. 그때 그 타이밍. 진짜로. 닭살 보이세요? 닭살. 그래서 제가 선임한테 이거 그랜저 허차량 아닙니까? 했는데 허차량인 거야. 근데 제가 그때 다 그랜저가 뭐고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허차량 아닙니까? 했는데 허차량이네? 하고 제가 고개를 싹 들었죠. 갠 거예요. 근데 걔는 이미 계속 후진을 조금씩 하고 있어. 눈을 마주치고 이거 어떡하지? 한 3초, 5초 생각을 했죠. 슬금슬금 차 앞쪽으로 저도 이제 움직였죠. 걔는 이제 조금 빠르게 점점 뒤로 후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바로 막 뛰어가가지고 저 문을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문을 빵 잡는데 어떻게 잡겠어요. 네. 못 잡았죠. 그리고 걔는 뒤로 후진을 하다가 이렇게 옆길로 나갔어요. 근데 옆길을 나가면은 되게 큰 도로변이었거든요. 왕복 8차선? 적어도 6차선이었어요. 그리고 앞에 사거리가 크게 있었고. 근데 제가 그 왕복 8차선, 6차선 도로까지 뛰어들었어요. 칼치기 하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. 근데 그걸 다 따라갔죠. 그때 마침 도로에 뭐 차도 많이 없어가지고 쑥쑥쑥 가더라고요. 약간 저도 흥분 상태여가지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선임 있는 대로 돌아와서 못 잡았다. 근데 번호는 완벽하게 외웠다 해가지고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죠. 수사관님, 그 차량 방금 마주쳤는데 못 잡았습니다. 근데 차량 번호는 외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일단은 혼났죠. 일단 그냥 마주쳤는데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주차장 앞에서 사수랑 같이 이제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갔을까 막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다시 또 기억나요. 여기가 빌라면은 그쪽에서 멀리서 그 차가 다시 서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우리를. 영화의 한 장면 같죠. 이건 진짜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. 이거 어떡하지? 근데 딱 봐도 내가 가서 못 잡아. 이거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일단 뛰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빨간색 가방을 던지고 이번에 더 빨리 뛰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뛰었어요. 저도 체대 나오고 달리기 자신 있고 하니까.
못 잡았어요. 예. 아니 근데 못 잡죠. 그렇게 차가 달리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하루가 지나니까 분판사님께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셔가지고 다음날에 그거를 갖고 일단은 단서가 없으니까 그 집에 한 번 더 가야겠다. 앞에 한 3분 있었나? 잠깐 있었나? 근데 빌라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. 처음에는 모르는 아저씨였죠. 빌라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여기서 왜 이렇게 어슬렁거리냐 이러시는 거예요. 이때 헌병증 딱 군무 이타 체포 전담용 적혀있는 딱 헌병증이랑 체포영장이 이제 종이로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이제 먼저 봤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보여드려요. 이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런 사람이다.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다. 혹시 CCTV 볼 수 있을까요? 이 앞을 비추는? 이러니까 갑자기 이 그때 집주인도 약간 좀 흥분한 상태였어. 이게 조금 자기도 뭔가 경찰한테 협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. 그래서 무조건 보여주겠다고 맨 위층에서 이제 CCTV를 봤어요. 저희가 그래서 그걸 몇 시간을 봤지? 2시간인가?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. 그 집에 빌라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이 주차장 뒤편에 있는 집 있죠. 1층에 주차장 뒤편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런 집이었어요. 집주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이제 여자애가 사는데 월세도 많이 밀려있다.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최악의 상황까지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얘가 이렇게 나쁜 애면은 여자애를 뭐 어떻게 하지 않았겠냐. 그러면은 지금 연락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집안에 막 이렇게 막 최악까지 가버리는 거야. 아저씨가 문을 따고 들어가 봐야겠대. 그래서 앞에 갔어요. 그래서 막 문을 막 두들기고 후인용 눌렀어요. 근데 저희는 수사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. 하면 안 돼요. DP는 그 정도까지 막 힘이 있지 않아요. 저희는 가만히 있었죠.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아저씨가 열어서 보면은 보는 거다 정도.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인기척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문을 여시더라고요. 열쇠 수리공을 불렀나 해가지고 그때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와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. 집 안에 담뱃재랑 싹 다 쓰레기 중요한 물품만 가지고 나간 흔적 이렇게 막 집이 쓰레기 다 있고 맨날 뭘 갖고 와서 계속 먹었나 봐. 그거 안 치워. 우리가 뒤지지 않았습니다. 네. 대표는 그럴 힘이 없어요. 와, 대단하다.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아저씨는 이 여자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걱정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뭐 뒤질 수도 없으니까 나왔죠.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올 것 같진 않다. 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고 다음날 돼서 제가 차량 번호를 잘 외웠었잖아요. 그래서 렌터카 회사한테도 이제 수소문하고 하니까 차마다 GPS 달아놓잖아요. 자기네들 자산이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요. 이제 차가 있더라고요. 이제 버리고 간 거죠. 렌터카를 반납한 게 아니라 아무데나 버리고 간 거예요. 그 주변에 CCTV를 확보를 해서 보니까 걔 인상 차기까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어요. 한시름 났죠. 아 이제 차로 이동하진 않겠구나. 그럼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하다가 얘가 전에 호박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재워줄 수 있는 곳이 호박나이트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잠복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잠복한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겨울이었어요.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야 밖에서. 호박나이트가 여기 앞에 있으면은 차도로를 하나 끼고 이 옆 보도에 있는 거예요. 뭐 건물이나 아니면 차량 뒤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. 호박나이트면은 나이트가 또 밤에 영업을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밤에 계속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. 계속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버티냐? 손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사야 되니까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? 캔커피를 따뜻한 걸 사요. 거의 뜨거운 걸 사요. 4개씩 샀나? 그래서 막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차가워지잖아요. 그럼 뭐 하나 먹는 것도 있고 안 먹은 거는 다시 그 편의점에 가요. 그래서 삼각김밥에 밥 먹어야 되니까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걸 사면서 아 사장님 아까 여기서 이거 샀는데 식어서는 따뜻한 걸로 바꿔가면 안 될까요? 해가지고 다시 그 따뜻한 걸 바꿔요. 그래서 그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근데 2번은 못 가요. 다른 편의점 가서 해야 되거든요. 그럼 너무 민폐니까. 그래서 그렇게 추위를 버티면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와 그 3일 동안 나이트에서 와 그런 불륜 현장들 그런 걸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도 약간 조금 어린 나이에 좀 어른들은 이렇게 바람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.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남자 여자랑 막 붙어서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래. 나는 부부인 줄 알았어.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앞에서 막 뽀뽀하고 막 그래. 근데 이제 아 우리 뭐 남편이 뭐 이제 오는데 뭐 우리 아내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때 아 이게 불륜의 현장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새로운 또 세상에 눈을 뜨고 이제 아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죠.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못 잡았어요. 광주에서. 그렇게 광주에서 못 잡고 한 3주 정도 흘렀거든요. 단서가 없는 거예요. 뭐 핸드폰도 제대로 키지도 않아. 위치 취재가 되면 탐문이라도 하는데 탐문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맨날 그 친구들한테 또 친구들 번호를 물어보고 해가지고 물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. 혹시라도 연락 되시면은 꼭 저희한테 연락 주셔라. 이게 그 친구를 위해 돕는 일이다.
빨리 잡혀야 벌을 덜 받는다라고 회유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.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, 진짜로. 뭐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없잖아요, 지금. 어머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, 아버님은 이제 교도소에 가 있고, 남동생은 육군 교도소에 가 있고, 이게 와 너무 답답한 거예요.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총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.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거 장기 군탈로 가겠다. 장기 군탈 가면 사실 좀 답이 없거든요. 왜냐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화하기가 계속 전화하기가 힘들고 못 잡겠구나. 그러면 또 이게 내 탓이 되겠지.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한 번도 장기 군탈 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. 그래봤자 2달, 3달? 무조건 잡으니까. 그리고 제 부대에서 장기 군탈자가 92년도에 있었어요. 그분은 아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. 그때까지도 안 잡혔었으니까. 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얘 잡았단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엥? 누가 잡아? 이런 생각을 했죠. 부산 경찰서에서 잡았다는 거예요. 부산 뭐 어디 경찰서인지 모르겠어요. 부산 경찰서에서 잡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 벙 쪘죠. 왜냐면은 우리는 경찰한테 수사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뭐 같이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본 적도 없고 공문도 안 보냈거든요. 근데 갑자기 경찰에서 잡았다?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됐죠.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또 잡힌 이유가 좀 웃깁니다. 우리는 이제 전라도 쪽에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걔가 그걸 버리고 부산 쪽 경상도로 넘어간 거예요. 목포에도 있었다가 부산에도 있었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가니까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. 돈이 없어진 거야. 그래서 걔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을 팔아야겠다. 근데 대포폰을 판다고 글을 올렸나 봐요. 근데 그 글도 본인 명의가 아니었어. 어떻게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것까지는. 뭐 친구가 알려줬나? 전라도에 있을 때 그런 글을 대포폰을 판다 올린 거예요. 근데 마침 그 부산 경찰에서 그런 수사를 좀 많이 한 거죠. 대포폰에 관해서 경찰이 산다고 한 거야. 만나서 서로 경찰이 걔를 잡아버린 거죠.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 주민번호 쳤는데 군인이네. 근데 탈영병이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사실 제가 잡지 못했지만 걔는 그렇게 잡혔어요. 원래 같으면은 다른 데 지역에 잡히면은 제가 내려가서 걔를 이제 인계해서 와야 돼요. 근데 수사관님도 이게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냥 부산에 있는 사단에 전화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헌병대에서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서류를 다 챙겨서 직접 이거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요. 부산역에서 그 간부님 나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드리고 이제 저 그때 21살인데 부산 처음 가봤거든요. 그래서 잠깐 나와가지고 와 여기가 부산역이구나 나 부산 와봤다 이러고 다시 올라갔어요. 그게 끝입니다. 그래서 저희 수사관님이 부산 헌병대 수사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냥 다 얘기를 들어봤나봐요. 제가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제가 막 뛰어갔잖아요. 근데 그때까지는 본인이 군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. 제가 막 뛰어가고 계속 막 차도로까지 뛰어가는 거 보고 본인이 옛날에 사채를 써서 못 갚은 돈이 있는데 깡패가 와서 쫓아오는 줄 알고 그냥 탈영보다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 친구는 아마 육군교도소 갔을 겁니다. 왜냐면은 군탈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대부분 육군교도소에 가요. 잡히는 게 좋고 저희도 빨리 잡는 게 좋고 또 기억에 남는 썰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썰은 탈영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탈영 때문에 한번 저랑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폭행 때문에 저를 또 한번 봤었어요. 근데 그분이 천호에 그래도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 궁금하시죠?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. 무튼 다음 영상에서 이 그 조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의 썰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그 조직 폭력배가 쩔긴 했어.